반갑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났나요? 축하합니다. 자, 아직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일단 망했어요 하는 친구 환영합니다. 네, 중간고사만이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망했다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 이번 시험 너무 잘 쳤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한 30점, 40점대 친구들이 갑자기 50점, 60점 나왔다. 대박, 나 완전 잘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의 점수대 친구들은 잘 쳤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고 대부분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망하신 게 다음 기말 시험을 훨씬 더 잘 칠 수 있는 상황? 일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고사를 보통 이렇게 잘 쳤다,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기말고사까지 그 좋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쳤다 하는 것들이 조금 안심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보다는 그냥 기분 좋은 걸 누리고 흘러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말고사 대비에 조금 더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말고사를 상당히 잘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세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죠. 위로입니다. 시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은 일단 끝난 게 축하할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결과는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결과보다는 끝났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조금 누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5월이죠. 5월 한 달을 아주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중학생이면 일단 어린이에서는 좀 벗어났겠지만 어찌됐든 좀 이 5월에 들뜬 기분을 조금 즐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들뜬 기분 즐기다가 보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시험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어떤 시기. 그래서 시험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는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놓고, 일단 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 따위 잊어버리고 공부 따위 잊어버리고 좀 즐기는 시간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시험지의 행방부터 찾아주세요. 어디 있을까요? 뭐 찢어버렸다, 아니면 어딘지 모르겠다,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것 같기는 하다, 뭐 또는 잘 모아서 보관해놨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유형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험지부터 모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화일이나 어떤 한 군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치는 시험지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어야 해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자, 이제 시험지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보통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오답노트죠. 틀린 문제 분석, 그리고 내가 이거 왜 틀렸는가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답노트 굉장히 강력한 공부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답노트보단 다른 걸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말 성적을 높이는 건 오답노트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미션이 훨씬 더 다음 성적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믿어주세요. 자, 뭘 해야 될까요? 시험지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의 모든 문제의 출처를 찾으세요. 1번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고 2번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인 건지 프린트물에서 나온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인 건지 정확하게 그걸 찾는 게 다음 기말고사를 잘 칠 수 있는 첫 번째 초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만들 때 뭘 보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면 선생님이 다음 기말 시험 때 뭘 가지고 어떻게 시험 문제를 만들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감이 잡히죠. 그러면 다음 기말고사 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데서 내시더라, 온통 프린트물에서 나왔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프린트물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교과서 공부하러 가야지. 그런데 문제의 비중이 교과서가 훨씬 많더라, 또는 치사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교과서의 뭐 학습 활동이라든지 더 알아보기 이런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내셨더라, 수업 시간에는 언급도 안 하셨는데 교과서 이쪽 귀퉁이에 있는 그림 같은 걸 시험 문제 활용하셨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나면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내시더라, 이것도 챙겨야 되겠구나, 프린트의 비중이 이 정도고 교과서의 비중이 이 정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공부할 때의 스케줄을 짤 때 조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1번부터 끝번까지 혼자 다 하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도 있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분량이 너무 많고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하는 건 당연히 더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걸 조금 내가 해볼 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친구한테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 그래서 경쟁자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친구랑 같이 좀 잘 다음 성적을 받아서 멀리 함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 또는 공부 잘하는 친구, 100점 받은 친구, 아니면 한두 개 틀린 친구, 그런 친구한테 가서 얘 이거 어디서 나왔던 문제야? 하는 것들을 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으면 가장 벌써 시험 공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효과가 있지만, 내가 혼자 이거 다 찾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굳이 혼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잘 친 친구 찾아가면 됩니다. 그 친구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 문제 어디서 나왔고 이 문제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완벽하지 않은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까지 꺼려하고 망설인다면 내가 성적을 바꾸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힘으로 해결을 하겠다, 물론 자기주도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오히려 시간적인 효율 또는 에너지의 효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낭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자꾸 막히고 힘들고 못 찾겠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위권 친구들한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국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고 사회 잘하는 친구가 있고 다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하나하나씩 조금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문제 너는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럼 훨씬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일단 해서 눈으로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서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구나, 이런 걸 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외워야겠구나, 아니면 반복해서 어떤 이 횟수를 늘려야 되겠구나, 아니면 문제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봐야 되겠구나, 전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물론 금방 이야기한 교과서 꼼꼼하게 보는 거, 요점 정리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문제집 많이 풀어보는 거, 그리고 오답 분석 철저히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 시험 공부의 미션이기는 하죠.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학교 시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우리 학교 시험은 프린트물만 다 외워도 100점이 나와, 이렇게 조금씩은 성격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과목별 선생님들의 스타일도 다를 테고, 그러면 과목별 선생님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면 공부해야 될 분량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100점이 필요한 경우와 한 60, 70점, 80점 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또는 내가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점수 단계에 따라서 공부에 쏟아붓는 에너지라든지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할 거예요. 100점이 목표라면 당연히 뭐 빼고 뭐 하고 고르고 할 거 없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일단 나는 장기적인 목표로는 100점을 보지만 우선 50점부터 60점부터 80점부터 또는 90점부터 공략을 해보겠다 했을 때는 그 단계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의 출처 파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 분석보다는 문제의 출처 파악이 훨씬 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답 노트 아무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0개 넘게 틀렸어. 이걸 오답 노트를 다 만들어야 돼. 그럼 시작하기 전에 짜증부터 먼저 나요. 짜증나면 공부 효과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과목마다 한두 개씩 틀리는 친구들은 반드시 다음엔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될 테니까 오답 노트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틀린 개수가 너무 많다, 나 과목별로 오답 노트 다 만들다가 세월 다 간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트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좀 나오면 그냥 시험지 옆에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왜 틀렸는지 같이 분석해서 시험지 자체를 파일로 모아놓는
방법이 훨씬 더 간편하고 네, 실천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빨간 펜 반드시 컬러펜 쓰셔야 돼요. 시험지에 검은색으로 글씨들 잔뜩 있는데 거기다 검은색으로 또 추가해서 메모를 한다든지 필기를 하는 건 그다지 암기 전략이나 또는 우리 뇌를 자극하는 공부에서는 조금 벗어나겠죠. 그래서 컬러펜 활용하는 거 여전히 중요하고요. 자, 어찌됐든 요거 해놓고 노셔야 돼요. 아, 선생님 좀 놀고 난 뒤에 그거 하면 안 되나요? 놀고 나면 네, 시험지 어디 갔는지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그 실천의 강도도 떨어지고요. 심지어 아, 선생님 그거 나중에 기말시험 시작하기 전에 그때 하면 안 돼요. 네, 그때도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중간고사 시험지 문제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부터 먼저 하고 기말고사 공부 시작하면 좋은데 이 타이밍에 이것도 안 하는 친구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제껴놓고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출처 분석하고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 초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이 첫 번째 주는 신나게 노는 거 필요하지만 그 전에 시험 문제 출처 분석부터 먼저 해놓고 놀러 나가는 거. 요거를 조금 실천을 해보시면 반드시 다음 성적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도해본 친구들은 모두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해봤을 때도 문제 출처 파악을 하다 보면 아, 이런 데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뭘 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전략도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이게 안 되죠. 출처 분석이고 오답 분석이고 누가 해요? 내가 안 하고 선생님이 하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 실력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 실력은 계속 제자리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실력?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부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담을 하나 하자면 오늘 제가 양산에 있는 효암고등학교라는 데를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학교가 굉장히 오래돼서 건물이 좀 노후한, 그래서 좀 칙칙하고 약간 다운된 분위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이건 선입견이었어요. 입구에 들어가서 진로활동실에서 학교 진로 선생님을 만났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너무 밝으시고 친절하고, 학교 강의 많이 가보면 선생님들이 밝고 친절하신 경우에 교실에 가면 학생들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성이 학교 학생들의 인성하고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많은 학교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불친절하고 까칠하고 이런 느낌이 들면 교실에 갔을 때도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효암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태도도 좋았고 인성도 바른 친구들이라는 게 잠깐 한 3시간 강의였지만 느껴질 정도로 좋은 학교였습니다. 혹시 경남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중학생이라면 양산에 있는 효암고등학교를 진학 목표로 한번 삼아서 학교 정보를 좀 수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고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집 가까운 학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를 찾아보는 노력, 그것도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 퀄리티가 다가, 이름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보다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 또는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학교 선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입시 결과 또는 취업 결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3년, 4년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평가, 학교 선생님들의 분위기, 전반적인 입시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도 좀 모두 고려해서 학교 선택에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